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7월 24일 날 첫 녹화 방송이 되는 와우 스페셜 방송이라고 있거든요. 그 방송에서 제가 어떤 내용들 주로 다룰지에 대한 부분들을 맛보기 영상으로 한 30분 정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좀 관심 있으면 많이 본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한 건 뭐 제 프로필은 이렇게 되고요. 벌써 제가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지가 26년, 27년 차가 되네요. 엄청납니다. 한 3년만 돼 있으면 이제 30년 차가 되네요. 거의 개국 때 출연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이런 사기가 많죠. 사기 당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고, 뭐, 파생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가끔씩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제 27년 방송하고 주식을 한 30년 넘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강연회 같은 거 다니면 사람들 많이 만나 뵙겠습니까? 그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는데, 주식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기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주식에 수익 나는 그런 어떤 기법, 이런 강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진짜 제가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황인데요. 그 시황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독설가였잖아요. 지금 많이 이제 순화가 되어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제가 한마디를 해드리자면, 시황을 모르고, 그러니까 시황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주식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많은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자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주식을 그만두시라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시황을 모르면 뭐 일시적으로는 수익이 나겠죠.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수들을, 그리고 뭐 지금 뭐 단타 치는 20대 막 이렇게 단타를 쳐서 막 수익 많이 나고 이런 친구들 보면, 결국은 그 친구들이 수익이 좀 나다 보면 어느 정도 가서 한계가 있고요. 한계에 부딪히고, 항상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여러분들 시황을 좀 해야 된다. 큰 시황 같은 거. 이런 걸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 친구들도 주식에서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계가 온다는 거죠. 어느 시점 되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시황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시황 흐름을 잘 모르고는 주식을 하는 건 굉장히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강의도 교육 강의도 그렇게 해놨고요. 앞으로 이제 와우 스페셜 녹화 방송도 그렇게 할 건데, 주로 이제 심플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황이나 파생 쪽 굉장히 이렇게 잘 보잖아요. 한국경제TV 내에서도 뭐 시황 쪽은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시청자들도 그렇고 자타공인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파생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제야 고수들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가 뭐든지, 제가 지금 어떤 수익률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그러니까 수익을 정말 잘 내는 사람들의 투자 방식의 공통점은 뭐냐면, 심플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거짓말 시키고, 한 10명을 만나면 10명 다 이래요. 그리고, 제가 투자 매매 방법이 몇 가지 정도 되십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제야 고수들, 그러니까 파생이든 주식이든 수익을 많이 내는 고수들의 그 매매 방법은 정말 많아봐야 한 3-4가지. 예. 그러니까 막 5개 이상을 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캔들 패턴, 수익 나는 캔들 패턴 뭐 30가지 외우세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암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매매의 패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융합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융합의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암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잘해서 그 매매를 잘한다 그러면 암기 잘하는 사람이 다 수익이 내는 거죠. 그러면 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개념을 이해해서 시장의 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내가 접목시키는 이 투자 기법이 약간씩 변화시켜서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응용의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와우 스페셜 강의를 6강을 할 텐데, 제 6강의 가장 큰 원칙이 심플한 거하고 융합일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방식은 저는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익도 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파생도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주식 캔들 거래량은 절대 패턴을 암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원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개념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역행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손실이 났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배열과 역배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월봉하고 주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수시로 정배열, 역배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큰 차트인 월봉과 주봉에서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가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정배열의 추세를 타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오랜 경험과 그 다음에 수익률, 그리고 제야 코스들하고 만나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 그러니까 심플하고 매매 방법이 별로 없고 정배열만 선별한다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적인 형태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월봉과 주봉의 역배열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눌림목 이 캔들의 흐름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 이런 면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주식을 할 때 제 주관적인 것들을 잘 넣지 않습니다. 이게 파생은 더더욱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은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판단을 넣게 되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내가 미련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이 뜬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손절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을 제가 한 30년 넘게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호재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악재에 대해서 시장은 항상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그 방식이 항상 시장의 힘의 강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을 얼마나 받는지, 하락을 했다가 기속 반등이 얼마나 하는지, 이건 이제 정말로 많이 하락을 했는 종목이 기속 반등,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면 기속 반등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잖아요. 이건 악재가 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세뇌시키죠. 아, 얘네들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는 거야. 다음에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장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근데 잘 조정이 크게 안 나와요. 이렇게. 그건 이제 눌림목 비율이라고 제가 보통 시장의 힘의 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사면 확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힘의 강도는요, 앞으로 나올 호재,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눌림목에서 많이 조정을 안 받는 거나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이 올라갈 때 기술적 반등이 많이 안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미리 나타날 수 있는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시장이 힘의 강도를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제 호재가 발생돼서 이렇게 조정이 많이 안 나오거나 그래서 쭉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많이 안 나오고 다시 한번 3차 파동, 하락 파동이 쫙 나올 때, 그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아, 그때 시장이 보내주는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 힘의 강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판단을 좀 버리시고 그냥 시장 속에서 힘의 강도를 통해서만 파생이든 주식이든 그냥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24일부터 이제 첫 방송을 하는데요. 녹화 방송에. 그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 거래량하고 캔들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물론 중요하죠. 둘 다 되게 중요한데,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정답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수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캔들은 반드시 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가버리면 내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손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손절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답은 없어요, 시장에서. 정답이 있다 그러면 암기왕이 제일 잘하는 게 주식 투자가 되는 건데, 뭐 암기 잘한다고 해서 주식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답 패턴에 대해서 암기를 해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패턴의 캔들일 때는 한 뭐 2, 3일 안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2, 3일 안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팔았는데 4일, 5일 뒤에 올라갔어. 근데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워놓은 원칙에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팔았던 거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본인이 자책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캔들이 있을 때 2, 3일 후에 올라가지 않으면 급락하는 패턴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이 2, 3일 뒤에 안 올라가고 4일 뒤에 올라갔던 예외적인 패턴을 자꾸 내가 미래를 두고 그 예외적인 패턴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예외가 없는 패턴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2, 3일 뒤에 바로 올라가는 패턴만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면 원칙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놔야지만 내가 2, 3일 뒤에 안 올라갔어. 그러면 난 팔아야 돼요. 왜? 급락하는 리스크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도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만들어 놨을 때와 원칙과 기준을 세워 놨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리는 형태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얘기했던 게 이게 이제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핵심 철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식 책에 막
대박 수익 나는 뭐 캔들 패턴 뭐 30가지 이런 책이 나오면 저는 참 안타깝죠.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본인 스스로만 하면 되죠. 뭘 그렇게 가르쳐주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그런 주식 교육은 그런 게 아니고요. 각각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칙과 기준을 잡아주고 왜 원칙과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매수해서 보유하고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면 미련 없이 매도하고 손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절하는 거죠. 수익이 막 30% 나는데 50% 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이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익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가 수익 나는 캔들 패턴이 있다고 암기하는 사람. 요즘도 가끔씩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책을 막 고르고 있는 분들 보면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뻔히 보세요. 봅니다. 그리고 보통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 많아요, 아직은.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강의를 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원칙과 기준을 잡아주는 케이스. 그러면 대표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잡아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맞게 원칙과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교육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방송을 하겠죠. 와우 스페셜에서. 그래서 뭐 핵심 포인트는 주봉, 양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종목만 선별하겠다.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캔들과 이평선 간의 베스트 조합에서 가장 좋은 패턴을 선별해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어떤 것이냐를 이평선이나 캔들의 조합을 통해서 해주겠죠.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요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암기하는 것만큼이나,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질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100% 맞아떨어지는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제가 한 30년 넘게 했으니까 뭐 강연에도 많이 다녔겠죠. 근데 그 강연에 다닐 때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공률이 높은, 매매 기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매매 기법을 얘기하면 그거는 성공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조금 제가 옛날에 독설가로서 얘기하신다면 주식의 원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성공 확률이 30%고 실패 확률이 70%가 되더라도 좋은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80%가 되고, 실패 확률이 80%가 되고 성공 확률이 20%가 되더라도요, 이게 좋은 매매가 될 수가 있고요. 좋은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성공 확률이, 이게 80%가 넘지만 실패 확률 20%밖에 안 되더라도 이게 굉장히 나쁜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한 4가지가. 저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평선이 있어요. 저는 일봉 이평선 잘 안 봅니다. 주봉이나 월봉 이평선을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성향의 문제인데 좀 공격적인 사람은 여기 사겠죠. 단기 이평선에 사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요 이평선과 요 이평선 사이에 들어오면 1차 매수하고, 요 이평선과 요 이평선 사이에 들어오면 2차 매수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그런 기준과 원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요 제가 설정했던 이 마지막 이평선이 주봉이면 주봉 종가가 요걸 관리 못하면 반드시 팔아야 되겠다
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근데 어떤 종목이 여기서 들어와서 1차 매수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1차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2차 매수를 했어요. 근데 주봉 종가가 요걸 안 깨네.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의 강도로 보면 저걸 안 깨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을 많이 안 받는 케이스니까 아까 제가 눌림목 비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안 깨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 예를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이평선인데, 그,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가는 형태인데, 그 나는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평선이 지금 보이잖아요? 자, 이평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쭉 올라가면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 원칙과 기준을 세울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이평선이 녹색선 주봉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주봉의 종가가 녹색선을 깨지면 절대로 저는, 이렇게 손절하겠다, 반등시. 라고 얘기를 하면, 녹색선만 잡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작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황색하고 분홍색하고 녹색선이 있는데 나는 검은색부터 시작해서 녹색선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래봐야 딱 3번밖에 안 되잖아요. 1번, 2번, 3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올 때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절 기준은 분명히 녹색선, 주봉 종가가 녹색선이 무너지는 경우만 딱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물론 한 번이지만 여기는 몇 번 살 수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여기도 관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 쭉 가다가 또 관리가 됐어요. 그럼 이게 관리가 안 됐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반드시 팔아버리면 돼요. 여기서 요 라인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칙을 지킨 게 여기도 원칙을 지켜서 가져가는 거고 여기도 원칙을 지켜서 가져가는 거고 여기도 원칙을 지켜서 가져가는 건데 여기는 원칙이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원칙만 가지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땡긴다는 건 보유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는 보유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243%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10종목을 선별했어요. 제 원칙상. 근데, 저렇게 주봉 종가상 제가 설정했던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고 쭉 가서, 100% 이상 간 종목이 한 3종목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봉 종가상 샀는데 주봉 종가상 무너져서 반드시 팔면 손절이 작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폭만큼만 손절내니까.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샀고 샀는데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럼 반드시 팔면 요 정도 반값 평균 단가가 여기서 묻으니까 얼마 손해가 안 되죠. 그래서 10종목을 했는데 7종목이 주봉 종가가 이평선에 관리가 안 돼서 반등시 손절했고 나머지 3종목이 관리가 돼서 계속 갔는데 원래 관리가 되면 센 종목이니까 잘 가죠. 근데 그 3종목이 최소 50%에서 100%까지 났고 그 다음에 손절했던 종목 요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했던 종목들은 손해가 많이 나봐야 10% 이내입니다. 그러면 확률은 7개를 실패했으니까 실패 확률은 70%지만 성공 확률은 30%밖에 안 되죠. 그럼 실패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성공 확률 30%, 실패 확률 70%인데. 근데 얘가 관리가 돼서 내가 계속 가져갔다라고 해서 얘가 50%, 100%짜리가 3개가 났다. 이러면 10%짜리를 내가 7개 놔도 마이너스 7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0%짜리가 하나가만 들어가도 나는 100%씩 나는 거 아니에요. 종목당 10%씩 비중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100% 종목당 10%짜리를 10개 샀다고 했을 때
그쵸? 그러면 내가 실패 확률은 높지만 성공 확률은 낮지만 오히려 누적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공 확률 높이면 더 좋죠. 그래서 뭐 성공 확률 70% 되면 훨씬 더 좋죠. 그거는 이제 능력이니까. 근데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건 아니죠. 이 조합이.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대응을 한다라는 이 원칙과 기준 속에 내가 성공 확률이 작더라도 한 3개 정도만 걸리면 크게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7개 정도 실패를 하더라도 손절이 작아질 수 있는 원칙과 기준만 선정할 수 있다면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원칙과 기준을 제가 선정해서 갈 수가 있다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단 미국 주식만 되는 건 아니고요. 보세요. 거래량이 주봉상 엄청나게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녹색 선이 주봉 종가상 깨질 때 나는 매도하겠다. 그리고 분홍색 선과 요 사이에 들어오거나 요 사이에 들어올 때 나는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그 기준만 갖고 있으면 보세요. 안 깨졌죠. 매수는 하더라도. 자, 안 깨졌죠. 매수는 하더라도. 자, 이게 주봉 종가상 얘만 깨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 선, 그죠? 그러면 손절하면 되니까. 안 깨졌죠. 그죠? 네. 안 깨졌죠.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자, 깨졌네요. 그러면 요 다음에 들어올 때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손절이 아니고 익절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왔으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500%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파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건데, 제가 이제 파생을 한 30년 정도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약고수도 만나고 저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나오고 있고, 파생은 저는 가장 큰 제 수입원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보고 이제 저도 해보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하나 딱 얘기하자면, 파생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맨날 얘기하지만 파생을 자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은 큰 시황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큰 시황을 보고 나서 그 큰 시황에서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이 한 150에서 200포인트 정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나오는 게 1년에 한 제가 볼 때 한 6번에서 7번 나오거든요. 그 파동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시황을 알면 주식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매번 선물하는 사람들이 한 5포인트 따먹기, 10포인트 따먹기 뭐 이런 걸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매매만 하니까 큰 파동가 올 때 오히려 물려버리잖아요. 작은 수익 내다가.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선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 20포인트,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20포인트 정도 움직이지 않는 파동이라고 생각되면 매매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노이즈고, 막 20포인트 내외의 그 작은 파동에서 막 매매하다가 막상 큰 파동을 놓치거나 아니면 물려갖고 막 계속 끌려가고 막 그런 형태의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절대로 파생 잘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파동, 작은 변동성 이런 거 안 움직입니다. 매매를 안 합니다. 그 큰 시황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큰 시황, 적어도 20에서 30포인트 정도 이상 움직일 때만이 파생은 또 돈이 되고요. 또 그런 것만 봐야지만 변동성 장세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큰 변동성 장세를. 그리고 주식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막 파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와우넷에서 무방할 때 어떻게 지수 선물을 오버나잇 할 수 있냐고. 그냥 장중 매매를 끝내지. 이렇게.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장중 매매를 끝낸다는 건 이 10포인트 내외에서만 매매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 시황을 안 하고 그냥 파생 그냥 게임처럼 계속 그냥 작은 파동 따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아마추어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와우 스페셜 7월 24일 날 첫 방 시작되는 와우 스페셜에서 제가 좀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맛보기 영상으로 한 30분 정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